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래전에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 가운데에는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아주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마을에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던 착한 소녀 보키가 어느 날 새벽 우물가에서 눈처럼 새하얀 뱀 한 마리와 떡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그날 이후 마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하얀 뱀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과연 그 하얀 뱀은 마을에 재앙을 가져오는 흉물이었을까요? 작은 친절과 욕심, 그리고 전생의 인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하얀 뱀.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 한가운데 아주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이 언제 생겼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할 만큼 오래된 우물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조차 어릴 적부터 그 우물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으니 그 세월이 참으로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을 두고 하늘이 내려준 젖줄이라고 불렀어요.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이어주는 소중한 보물이었으니까요. 한편 이 마을에 보키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보키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보키가 아주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병약한 어머니뿐이었죠. 어머니는 오래도록 기침을 앓아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키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약초를 다리고 무엇보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우물로 나가 맑은 물을 길어다 어머니께 드리는 일이 보키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새벽녘 우물가는 언제나 고요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 전 안개가 낮게 깔린 우물가에 홀로 서 있노라면 두레박줄이 삐걱대는 소리와 물이 찰랑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어요. 보키는 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려 첫 물을 뜰 때면 차가운 물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들어 잠이 확 달아났고 그 맑은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고단한 마음도 잠시나마 개운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새벽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두레박을 내리려던 보키가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우물가 돌틈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키는 눈을 크게 뜨고 찬찬히 움직이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하얀 뱀이었어요. 온몸이 눈처럼 새하얗고 새벽빛을 받아 비늘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몸은 가늘었지만 이상하게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기품이 서려 있었죠. 복희는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뱀이라면 누구든 겁을 내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얀 뱀은 복희를 향해 달려들지도 성을 내지도 않았어요. 목이 몹시 마른 듯 우물가 돌 위에 머리를 낮게 들이운 채 물기가 배어있는 이끼를 가만히 핥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지치고 애처로워 보였던지 복희의 놀란 가슴이 조금씩 진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서움보다 가엾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죠. 복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얼른 물만 깃고 자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과 저렇게 목말라 하는 것을 그냥 두고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병약한 몸으로도 어머니는 늘 복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서운 것을 보았다고 해서 먼저 손을 들어 해치려 하지 말거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인연이 있는 법이야. 복희는 그 말을 되새기며 조심스레 작은 바가지에 물을 떠담았습니다. 그리고 하얀 뱀에게서 조금 떨어진 돌 위에 그 물을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뱀이 놀랄까 숨소리를 죽이고 말이죠. 그러자 하얀 뱀은 잠시 복희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움직여 바가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물을 핥기 시작했어요. 목마름을 달래듯 오래도록 물을 마신 뱀은 물을 다 마신 뒤 고개를 들어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온순했던지 복희는 두려움을 잊고 그 눈을 마주 보았어요. 이윽고 하얀 뱀은 마치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듯 천천히 머리를 조아리더니 스르르 돌틈 사이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날 이후 복희의 마을에는 조용하지만 신기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이 평소보다 유난히 더 맑고 시원해졌어요. 늘 마시던 물이었는데도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갓도온 물처럼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어머니께 약을 다려 드리자 몇 해를 두고 어머니를 괴롭히던 기침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마당에 든 볕을 쬐기도 했어요. 그뿐 아니라 하얀 뱀이 물을 마시고 돌아간 돌틈 사이에 작고 하얀 들꽃이 허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꽃이 밤새 수북히 피어있는 모습에 복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했죠. 복희는 왠지 그 하얀 뱀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우물가에 나갈 때면 작은 바가지에 물 한 모금을 떠서 돌 위에 놓아두는 일을 거르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새 복희의 조용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복희와 달리 우물가에 하얀 뱀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결코 곱게 보지 않았어요. 낮이든 밤이든 우물가에서 하얀 뱀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나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불길한 말들이 오고 갔죠. 우리 마을에 흰뱀이 나타난 것은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뱀이 우물물을 더럽혀 놓았을지도 모를 일이라고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두려움이 앞서고 그 두려워하는 것을 미워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하얀 뱀도 꼭 그런 경우였어요. 포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무거워졌죠. 자신이 본 하얀 뱀은 결코 사람을 해치는 존재가 아닐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물 한 모금에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온순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보키의 생각은 마을 어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보키는 그저 마음속으로 하얀 뱀이 부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를,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어느새 여름이 깊어갔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마을에는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무서운 가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무렵부터 하늘은 도무지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수 없는 날이 지나도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한 볕만 내리쬐었어요. 논바닥은 물기를 잃고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졌고 마을 앞을 흐르던 눈물은 점점 가늘어지더니 마침내 자갈바닥을 훤히 드러내고 말았죠. 밭에 심어놓은 곡식들은 잎이 누렇게 시들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물이 마른다는 것은 곧 목숨줄이 마르는 것과 같았으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루하루 근심이 짙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의 사정은 더욱 딱했어요. 그곳의 우물들은 하나둘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갔죠. 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고 먼 길을 걸어 다른 마을로 물을 얻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보키네 마을의 그 오래된 우물만은 여전히 맑은 물을 넉넉히 뿜어 올리고 있었죠. 온 산천이 바싹 말라가는데도 그 우물 하나만은 마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아이고, 이런 감사한 일이 하늘이 우리 마을을 버리지 않으신 게야. 하지만 보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물의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혹시 그 하얀 뱀 덕분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 사람들이 물을 얻으러 찾아오면 기꺼이 두레박을 내려 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길어지자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메말라 가기 시작했죠. 무엇이든 흔할 때는 그 귀함을 모르다가도 귀해지면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다투게 되는 법이니까요. 우물가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두레박 하나를 두고 서로 먼저 물을 깃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이웃끼리 물 앞에서는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을 사람들의 눈에 우물가에 나타나는 하얀 뱀은 불길한 징조로만 여겨졌습니다. 불길한 것은 화가 미치기 전에 미리 없애버리는 게 상책이지. 마을 노인이 그렇게 외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번 사람들 마음에 자리를 잡은 두려움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한편 그 마을에서 제법 힘께나 쓰는 약재 장수 허씨의 귀에도 하얀 뱀의 이야기가 들어갔죠. 허씨는 관아에서도 발이 넓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본디 크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욕심이 많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씨는 예전에 장터를 오가는 약재 장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죠.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뱀은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영물이라 그것을 손에 넣어 약재로 팔면 그 값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허씨의 머릿속에는 무력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옳지. 하얀 뱀을 잡기만 하면 가뭄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 큰 재물을 손에 쥘 수 있으리라. 그리고 허씨의 그런 생각은 그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허씨는 그 속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짐짓 마을을 걱정하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 흉물스러운 하얀 뱀이 우리 마을에 화를 부르는 게 틀림이 없네. 가뭄이 있도록 심한 것도 다 저 흉물스러운 뱀 때문일지 모르니 마을을 위해서라도 어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나. 허씨의 마음속에는 뱀을 팔아 이득을 챙길 궁리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보키는 그 소문을 듣고 애가 탔어요. 하얀 뱀을 지키고 싶었지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던 어느 날 밤 보키는 아주 이상하고도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죠. 꿈속에서 보키는 지금과는 다른 낯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도 서 있는 곳도 지금의 마을이 아니었어요. 아주 먼 옛날,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어느 마을이었죠. 그때에도 지금처럼 지독한 가뭄이 들어 있었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고 사람들의 인심은 말라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우물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끼겠다며 우물가에 다가온 낯선 아이 하나를 매몰차게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가뭄을 피해 떠돌다 흘러든 어린 사내였습니다. 며칠을 굶고 목이 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그 사내의 아이는 그저 물 한 모금을 얻고 싶어 우물가로 다가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움과 인색함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물도둑으로 몰아세우며 돌을 던지고 내쫓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가엾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꿈속의 보키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바가지에 물을 떠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바싹 마른 두 손으로 바가지를 받쳐 들고 정신없이 물을 들이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목을 축인 아이는 더없이 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 물 한 모금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내아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 한 모금으로 잠시 기운을 차린 아이는 마을을 떠나 산길을 오르다가 끝내 오랜 굶주림과 병을 이기지 못하고 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보키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죠.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했고 가슴은 아직도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뱀이 조용히 몸을 사린 채 복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희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동안 하얀 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 차오르는 듯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다 해진 잿빛 장삼을 걸치고 낡은 바랑을 짊어진 떠돌이 노승이었어요. 노승은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우물가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죠. 그러고는 한참 동안 우물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우물에는 그저 물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로구먼. 우물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노승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스님, 우물가에 시시때때로 하얀 뱀이 나타나고 나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 마을에 재앙을 줄 흉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하얀 뱀은 재앙을 불어일으키는 흉물이 아닐 것이요. 전생의 오래된 은혜를 갚으러 온 존재이지요. 하지만 오랜 가뭄에 마음이 바싹 메말라 버린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당장 앞날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전생의 인연이니 하는 이야기는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을 뿐이죠. 사람들은 노승의 말을 흘려 들으며 저마다 물동이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복희만은 노승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자신들의 마을 우물만이 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물이 흐르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허씨의 욕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가뭄은 그칠 줄을 몰랐고 우물가의 다툼은 날로 거칠어졌고 하얀 뱀을 잡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허씨는 바로 이 어수선한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을의 젊은 장정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짐짓 근심 어린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마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 하얀 뱀 때문일지도 모르네. 지금 그것을 잡아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물이 통째로 말라 마을이 통째로 결단날 것세. 그리고 달이 유난히 밝은 어느 날 밤 허씨와 장정들은 저마다 몽둥이며 자루를 하나씩 챙겨 들고 우물가로 향했어요. 그 장정들 중에는 덕구라는 젊은이도 끼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본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뱀을 잡으러 간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아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을 어른들의 뜻을 어린 자기가 감히 거스를 수는 없다고 여겨 마지못해 따라 나선 거였습니다. 한편 복희는 그날 저녁 우연히 이웃의 수군거림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복희는 우물가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내려앉은 우물가에는 하얀 뱀이 이미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마치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훤히 알고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복희는 사람들과 하얀 뱀 사이를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섰습니다. 이 뱀은 여태 그 누구도 해친 적이 없어요. 제발, 제발 그냥 두세요.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려움과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어린 소녀의 애원은 하찮을 뿐이었죠. 허 씨는 거칠게 복희를 옆으로 밀쳐냈어요. 장정들이 차마 손을 쓰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허 씨가 먼저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얀 뱀은 그 순간에도 사람을 물거나 덤벼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물 가장자리를 감싸듯 제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우물을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바로 그때 허 씨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와 하얀 비늘을 세게 스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깊고 깊은 우물 속에서 땅이 뒤흔들리는 듯한 낮고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우물물의 빛이 순식간에 어둡게 일렁였고 우물 안쪽에서 오싹할 만큼 차가운 바람이 훅 하고 솟구쳐 올라왔죠. 몽둥이를 휘두르던 사람들도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 서슬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상처를 입은 하얀 뱀은 그 사이 몸을 끌며 돌틈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물가로 나온 마을 사람들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마른 적 없던 우물이 하룻밤 사이에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물 밑바닥에는 흙탕물이 조금 고여 있을 뿐 그 맑고 시원하던 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뱀이 성이 나서 마을에 저주를 내린 것이라며 벌벌 떨었죠. 한편 복희는 상처 입은 하얀 뱀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희는 물을 담은 작은 호리병 하나를 챙겨 무작정 산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조심스레 따라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덕구였죠. 덕구는 지난밤의 일이 밤새 마음에 걸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무 죄 없는 것을 해치고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죄책감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어요. 바싹 마른 계곡과 잎이 축 늘어진 소나무 숲을 한참 지나자 오래된 바위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둑한 굴 안쪽에 상처 입은 하얀 뱀이 힘없이 몸을 사린 채 웅크리고 있었죠. 새하얗던 비늘 한쪽에는 검붉은 상처 자국이 나 있었고 그 기품이 있던 몸은 몹시 지쳐 보였어요. 복희는 조심스레 다가가 호리병에 담아온 물을 하얀 뱀 앞 넓적한 도리에 조심조심 부어주었습니다. 하얀 뱀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물을 천천히 핥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복희의 눈앞에 다시 한번 꿈에 보았던 목마른 어린 나그네의 아득한 옛 기억이 물결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기억은 지난 꿈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선명했죠. 그제서야 복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온 마을이 가뭄에 타들어갈 때에도 자신의 마을 우물만은 마르지 않았던 까닭도 몇 해를 앓던 어머니의 기침이 한결 잦아들었던 까닭도 이 모두가 하얀 뱀의
지극한 보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어디선가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떠돌이 노승이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승은 상처 입은 하얀 뱀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저 뱀은 전생의 진 빚을 갚으려고 돌아온 것이네. 헌데 은혜로 찾아온 존재를 사람이 욕심으로 대한다면 복이란 그만 머물 곳을 잃고 마는 법이지. 노승은 이어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업보란 누군가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남긴 자국이 세월을 돌고 돌아 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일세. 그 말을 듣는 순간 덕구는 어리석은 두려움에 휩쓸려 아무 죄 없는 은혜로운 존재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복희와 덕구는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라버린 우물 옆에 삼삼오오 모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물이 바닥나자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허씨는 여전히 시치미를 뚝 뗀 채 자기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희의 어머니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물가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조용히 둘러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그 하얀 뱀이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마음, 약하고 여린 것을 해치려 드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했어야 할 것이었지요. 하얀 뱀은 우리 마을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켜준 은인이었던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물물을 두고 다투던 사람도, 하얀 뱀을 불길하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도, 그날 밤 몽둥이를 든 장정들도 모두가 후회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두려움과 인색함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하지만 허씨만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마을을 위해 한 일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허씨는 자리에 누웠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오래전 가뭄이 든 어느 마을의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목마른 어린아이를 우물가에서 매몰차게 내쫓는 사람들 틈에 바로 자기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두 손 모아 애원했지만 꿈속의 허씨는 냉정하게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허씨는 무심코 머리맡에 물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만 해도 맑았던 항아리 속 물이 마치 모래를 풀어놓은 것처럼 뿌옇게 탁해져 있었어요. 허씨는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 생에 자신을 사로잡은 그 욕심이 아무 까닭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온 메마르고 인색한 마음에
오랜 흔적이었습니다. 허씨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섰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깊이 숙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얀 뱀을 욕심낸 것도, 마을을 위한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부추긴 것도 모두 자신의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되었노라고 말이죠. 허씨는 모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끼니를 잊기 어려운 가난한 집과 병들어 누운 이웃들을 정성껏 돕겠노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굳게 약속했어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그날 다 함께 말라버린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얀 뱀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물물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쓰고 이 마을을 지나는 낯선 나그네들에게 언제든 물 한 바가지쯤은 기꺼이 내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복희는 그날 오후 홀로 산속 바위굴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얀 뱀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한결 편안하고 온화해 보였어요. 복희는 하얀 뱀 곁에 조용히 다가가 나직히 속삭였죠. 네가 나를 지켜주려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우물과 서로를 지킬게.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거라. 그날 밤 하얀 달빛이 마을 우물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우물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어디선가 하얀 뱀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뱀은 복희를 한참 동안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우물가를 천천히 한 바퀴 빙 돌았어요. 그러곤 마침내 우물 안쪽으로 스르르 몸을 낮추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깊고 깊은 땅 속에서 아주 작은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릴 만큼 가느다란 소리였죠. 하지만 그 소리는 이내 맑고 깊은 울림이 되어 우물 위로 차올랐고 마침내 오랫동안 말라있던 우물 바닥에서 물이 다시 콸콸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탁했던 물은 거짓말처럼 맑아졌고 우물은 천천히 하지만 넉넉하게 다시 차올랐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두 손을 모으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그 뒤로 하얀 뱀은 다시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얀 뱀이 이 우물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깊은 물속에 자리를 잡았다며 떠들어댔고 또 다른 이들은 오랫도록 갚지 못했던 은혜를 이제 다 갚았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좋은 곳으로 떠난 것이라고 했어요.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하얀 뱀을 오래도록 고맙고 애틋한 마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풍습이 하나 생겨났어요. 사람들은 해마다 무더위가 찾아와 가뭄이 들 무렵이면 다 함께 우물가를 정성껏 쓸고 깨끗이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처음 길어 올린 맑은 물 한 바가지를 우물 옆 너럭바위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어요. 그 물은 하얀 뱀을 위한 물이기도 했고 이 마을을 지나는 목마른 나그네를 위한 물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마음이 다시는 메마르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복희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뒤에도 그날의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우물가에 모여 즐겁게 뛰놀 때면 포키는 아이들을 가만히 불러앉히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물 한 바가지는 비록 작아 보여도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만큼 크고 귀한 것이며 작은 욕심 하나도 마음속에 오래 쌓이고 쌓이면 온 마을을 뒤덮는 큰 가뭄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조금씩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뒤로 그 마을의 오래된 우물은 아주 오래도록 마르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 둥근 달빛이 우물 위에 고요히 내려앉는 날이면 사람들은 이따금 우물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아주 잔잔한 물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은혜를 가만히 되새기며 이제는 아무 근심 없이 편안히 잠든 누군가의 고요한 숨소리 같았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던 어느 보키가 어느 날 새벽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 지쳐 있는 하얀 뱀을 만나게 됐죠. 처음엔 보키도 뱀이 무서웠지만 겁에 질려 먼저 해치기보다 그 존재가 왜 그곳에 있는지를 가만히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바가지에 물을 떠서 하얀 뱀 앞에 놓아주기도 했죠. 보키에게는 그저 물 한 모금이었지만 하얀 뱀에게는 목숨을 살려주는 귀한 은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죠. 아주 먼 옛날 보키는 가뭄 속에서 목말라 하던 한 사내 아이에게 남몰래 물 한 바가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한 아이가 하얀 뱀으로 다시 태어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보키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얀 뱀의 진실한 마음을 알지 못했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이유로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의심으로 또 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여기에 허씨의 욕심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던 하얀 뱀을 오히려 해치려 했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와 힘든 사람에게 내민 작은 손길은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언젠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낯선 존재나 불길한 징조가 아닐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려는 인색함,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겠죠. 마을 사람들이 다시 우물물을 나누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기꺼이 물 한 바가지를 내어주기로 약속했을 때 메말랐던 우물에서는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자 닫혔던 복의 문도 다시 열린 것이었죠. 오늘 우리 마음속의 우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욕심과 걱정으로 조금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어줄 물 한 바가지를 아까워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친절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눌 때 그 마음은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맑고 따뜻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동화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맑은 눈물이 오래도록 마르지 않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고 평안하세요.